여러분, 제7일 안식교를 아십니까? 이 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약 2천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교의 공동 창립자인 앨런 화이트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2,000회 이상의 예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곡물과 과일로 된 식단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한 식단이다. 육류는 암을 발생시키고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므로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류가 암을 일으킨다는 말이 사실상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또한 음심을 가지는 것과 자유행위는 신에 대한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짜고기 역사는 안식교에서 사실상 처음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고기 없는 위너 소시지는 안식교의 워팅턴 푸드에서 1948년 처음 발매되었는데요. 그보다 2년 전 1947년 이미 워팅턴 푸드는 고기 맛이 나는 가짜고기 통조림 제품을 신문 광고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워팅턴 푸드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식물성 가짜고기와 햄, 소세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육재단이 안식교 교인들인데요. 삼육두유 제품은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지금도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안식교가 운영하는 삼육식품은 대체육인 콩고기 제품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님을 잘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도 안식교 교인이었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덕분에 1990년대 초 한국에도 채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사님을 모르면 그야말로 간첩이었죠. 2016년까지는 안식교의 삼육보건대학에서 강연을 하시기도 했지만 2018년에는 안식교를 퇴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교는 아직 국내에서 영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식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체육 등 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켈로그 박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켈로그 맞습니다. 켈로그 박사는 12세에 안식교 창립자인 앨런 화이트를 만났는데요. 그녀는 어린 켈로그 박사를 크게 평가하면서 옆에 아들처럼 데리고 키웁니다. 즉, 켈로그 박사는 안식교에서 대표 수장 중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켈로그 박사는 미국 미시간에서 배틀크릭 요양원이라는 웰빙 호화 요양원을 운영했는데요. 사람을 자극하고 흥분시킬 수 있는 초콜릿, 고기, 커피, 담배, 술 등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스마트폰도 금지시켰을 겁니다. 당시 켈로그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여러 미국 대통령,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등 초고물급 인사들이 켈로그 박사 요양원에서 치료받거나 휴양했습니다. 켈로그 박사는 실제로 콘플레이크 시리얼을 질병 치료식의 일환으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아침 식사가 소화를 돕고 성욕을 감소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화는 정말 잘 되겠죠. 아마 목으로 들어가자마자 혈당으로 바뀔 겁니다. 즉,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시리얼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켈로그 박사는 실제로 육류 섭취는 죄악이며 자위를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는 건강에 해롭고 정신과 육체, 영혼을 오염시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켈로그 박사는 부인과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국 슬아의 자식은 없이 총 42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저는 켈로그 박사의 가설이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렇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에서 공급받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성호르몬을 만듭니다. 실제 연구에서 잡식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208이었는데 비건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141로 약 67이나 적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당연히 성호르몬 분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켈로그 박사의 해안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켈로그 박사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했죠. 그 아이들의 자기 위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켈로그 박사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자기 위로를 들켰을 때 어린 남자아이에게 거의 항상 성공적인 치료법은 포경수술이다. 포경수술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며 이때 느끼는 통증을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후 몇 주간 지속되는 통증은 자기 위로 행위를 방해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 음액에 카르볼산을 바르면 흥분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박사는 순수 카르볼산을 음액에 붓거나 바르게 했는데요. 이는 아이가 거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유발했습니다. 음액을 아예 제거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얼이 지금은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까지 삽입된 채 말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옆에는 미국 심장학회의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마크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른쪽 켈로그 제품을 보십시오.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마크가 또 붙어있죠. 아이들의 성욕을 억제하면, 아이들의 자기 위로를 방지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까? 미국 심장학회에서 엄청난 돈을 후원하는 기업 중에 역시나 켈로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들에게는 윈윈 전략 아닙니까? 시리얼 회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으면 미국 농무부 음식 피라미드 및 각종 음식 피라미드 등에서 시리얼 음식은 항상 가장 아래에 존재합니다. 늘 가까이 하고 제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미국 당뇨병 학회의 음식 피라미드를 봐도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시리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시리얼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아예 당뇨 환자를 위한 제품이라는 학회 보증 마크까지 찍혀 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자마자 혈당으로 바뀔 기세를 가진 시리얼 제품을 당뇨를 치료해야 하는 의학학회가 발벗고 나서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좋은 음식으로 시리얼을 권장하고 있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켈로그 제품 중에는 켈로그 팝 타르트라고 아침에 토스트에 구워서 먹는 아주 달달한 아이들 제품이 있는데요. 이 팝 타르트는 미국 당뇨병 학회의 지침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죠? 실제로 켈로그 회사는 미국 당뇨병 학회와 협력해서 수많은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을 위해서는 꼭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저칼로리 시리얼을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시리얼에는 각종 인공 색소와 GMO 재료, 설탕, 첨가물들이 범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대기업의 마케팅에 불과한 말입니다. 아침은 배가 고픈 사람들은 아침 먹으면 되겠죠. 하지만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왜 아침을 먹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에 있는 사자, 호랑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꼭 이런 말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요. 켈로그 박사는 굿 헬스라는 건강 잡지를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있었는데요. 1917년 이 잡지에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이 말이 사실상 이때부터 켈로그 박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 참 답답한 것이 아직도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떠드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아침 먹으라는 이런 연구들을 보시면 결론 부분에 아침 걸으면 살찐다 라고 하죠. 자 보세요. 이 연구를 누가 후원했는지. 켈로그 회사입니다. 아침 걸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자꾸 공론화돼야 켈로그 시리얼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서는 아침을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대형 아침 식사 대기업인 퀘이커, 펩시코로부터 연구비 후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과학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정말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하고 아직도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국 심장학회는 펩시와 퀘이커 회사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식품 카르텔이죠. 미국 심장학회가 식품 카르텔의 중심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카르텔은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인 에런 캐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마법의 힘이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그냥 맹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100세까지 살기 블루존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혹시 보셨습니까? 다큐에 출연한 댄 뷰트너라는 사람은 블루존에 대한 책도 출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요. 세계 장수촌인 블루존 사람들은 거의 채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댄 뷰트너라는 사람은 독실한 안식교 교인입니다. 채식을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블루존 사업 자체를 안식교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식교 교인들이 만들지 않고 육식교 교인들이 블루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블루존 사기에 대한 영상은 지금까지 총 3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총 5, 6부까지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켈로그의 증조소녀인 빅토리아 켈로그 씨가 11월 8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쓰레기 음식에 질렸습니다. 제가 재산을 잃더라도 저는 유독한 켈로그 시리얼을 완전히 보이콧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켈로그 가족 중 그 누구도 미국 어린이들이 인공 식용색소와 BHT로 중독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켈로그가 이제 켈로그 사람들에게 보이콧 당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시리얼은 수많은 의사들과 의학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리얼 제품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의 설탕 등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리얼은 흡수가 아주 빠르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가짜 음식이 아닌 진짜 음식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